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 TV 시청자 여러분, 심우재입니다. 거의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장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초에 이제 뭐 폭락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제 유튜브를 좀 안 찍었던 게, 사실 좀 시장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제 그때 사면은 좀 물릴 확률이 좀 그런 컸던 장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 달 정도 이제 쉬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이제 계절적으로 원래 한 8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7월, 한 달이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7월 중순경에 CPI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내려갔죠. 그 전까지면은 이게 내려가면은 물가가 이제 빠지면은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좋았는데 갑자기 그때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빅테크들이 빠지고 러셀 2000이라고 그러죠. 중소형주가 갑자기 이제 시장의 패션이 그다음에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제 총격을 맞고 나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장이 그렇게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시장이 충격을 한번 받았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사실 이제 8월 5일날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지수가 뭐 10% 이상 빠졌던 거는 저는 하루에 거의 2008년 그 전 세계 금융 위기 외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은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사후적으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 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엮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 그러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맞춘 그런 기계가 하는 매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직이 약간 벗어난다 그러면은 기계가 그렇게 사실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팔았겠죠. 기계가 그렇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짜증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S&P 500 기준으로 덜 빠지고 또 그만큼 전고점까지 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그 전부터 빠졌고 지금 한참 덜 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한 몇 년 만에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 같은 8월에서 10월 정도에 어쨌든 계절적으로 좀 빠졌다 그랬죠. 지금은 한 달 정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좀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를 확인을 해드릴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가장 큰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결과치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는 경제지표가 안 좋아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드 이즈 굿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이제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됐고 금리 인하는 또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소프트 랜딩을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의 매크로 지표라고 그러죠. 경제 지표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엔화가 거의 160까지 약세라 그러죠. 엔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일을 겪고 140엔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건데 이게 사실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140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겠지만은 이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엔화가 강세를 간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엔화가 떨어진다 그러죠. 강세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한데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일단 큰 그림에서는 지금은 어떤 개별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체크사항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엔화의 방향성 이 정도로 좀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제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해리스, 트럼프 왔다 갔다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투세죠. 자, 금투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변질이 됐는데 올해 내내 이제 기관들을 요구를 했어요. 기관들을 계속 올해 내내 요구를 했던 게 이제 올해 내내 팔았던 게 바로 이제 금투세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큰 손들도 사실 올해 내내 좀 팔았죠.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유예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야당이 세금 정책을 주장할 필요는 없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야 조금 정치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좀 늦어지겠지만은 늦어도 10월쯤 되면은 이 변동성이 좀 줄질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절적으로 연말 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10월에 저점을 찍고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흘러가요. 이게 경제가 뭐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한 늦어도 우리 한 9월까지 한 달 정도는 뭐 또 추석도 있고 또 해서 이 변동성이 뭐 한 번에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감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매매 조금 잘 모르겠으면 좀 쉬고, 시기적으로는 10월 정도 좀 안정이 대선 끝나고 그다음에 금투세까지 해결이 되면은 저는 뭐 하방 시장은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상반기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꼴찌죠.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데 이 금투세로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화도 이제 강세로 되죠. 1,400원에서 지금 1,330원, 40원으로 갑니다. 자, 원래 주식시장은 이 환율이 떨어져야지, 즉 강세, 원화가 강세로 가야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외국인 매수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은 무조건 뭐 국장은 안 되고 미장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장도 환 차손이 좀 있어요. 달러는 약세로 가면은 뭐 주가에선 먹어도 환에서는 좀 터지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이 경제 지표와 엔달러 환율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뭐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냥 그 정도만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 생각을 그냥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날 전 종목 2분기 좀 발표가 좀 다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살아있는 섹터나 종목이 바이오, 일부 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사실 요 정도 말고는 다들 뭐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지금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기 주가를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빠져있는 주식 중에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애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한글과학 컴퓨터인데요. 자, 한글과학 컴퓨터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자, 한글과학 컴퓨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컴 오피스 제조업체인데, 연초에 이제 AI 테마까지 붙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또 급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하면 급락을 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싼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 있는 AI 소프트 업체로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발표치가 매출액이 900억이 났습니다. 900억이 났고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도 15.4%, 그 다음에 8.8% 늘었는데,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 레포트 상에서 4천억인데 지금 좀 올라서 4,5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기에 200억의 이익이 나는 업체다. 물론 이제 분기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로는 500억 정도에 2분기만 200억이 났으니까 500억 정도는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POR로 계산해 보면은, 자, 4,500 나누기 500억만 해도 POR이 9배. 소프트 업체인데 상당히 여전히 싼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계속 늡니다.
23.4%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쪽이 큰데 보시면은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작년 1분기 때 5%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23%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컴 독스 AI 이거는 이제 오피스 제품이고요. 한컴 PDR라고 하는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 이런 것들을 9월 중에 출시를 한다.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한컴 오피스라는 게 전 세계에서 MS 오피스 말고 쓰는 유일한 또 오피스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좀 높아요.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강화를 했는데 지난해는 이제 별도 잉여 현금 흐름에 25%를 배당을 했고요. 자사주도 200억 소각을 했고 4월 달에 또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즉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 매각을 추진을 하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기업 가치는 그야말로 오피스와 AI 소프트웨어로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회사의 이제 AI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패키지 이거는 이제 오피스죠. 기존에 이제 한컴 오피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사업부, 플러스 한컴 독스 AI라든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200억 가까이, 시가총액이 4,500억짜리인데 한 분기에 200억이 좀 났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작년 1분기 5%에서 23.4%까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 그 다음에 한컴 독스 AI라든가 한컴 PDR,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고점적인 낙폭이 크고 숫자와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랑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관 수급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기관들은 뭐 올해 내내 팔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이 사는 업체가 괜찮다 그랬어요. 8월 13일부터 계속적으로 삽니다. 기관들이 이전까지 계속 팔았죠. 이때부터 지금 계속 좀 사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연초에 15,000원에서 35,000원까지 거의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항상 연말 연초에 보면은 온갖 테마주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때 이제 테마가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2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고 2만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5월달에 3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블랙 먼데이 때 다시 연초 가격인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이 분기에 200억이 나오는 연간 500억 가까이 나오는 업체인데 일단은 싸다는 측면이고 주가는 또 많이 빠졌다. 그럼 또 내년 초에 또 뭐 테마가 붙으면 또 테마가 없다 그래도 사실 물론 이제 15,000원 이때는 뭐 시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하여튼 뭐 지금 수준에서 지금은 워낙 수급이 없기 때문에 특정 섹터나 종목만 가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고 좀 모아 가신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설명 좀 마치겠습니다.